자, 이렇게 텅 빈 거리와 텅 빈 식당.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 경제를 돌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쓸 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전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르면 5월 중순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재원은 얼마나 드는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가구당 월 소득이 2인 가구는 448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약 1,40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금 액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고 3인 가구 이하는 조금씩 덜 받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총선 이후인 5월 중순쯤으로 한꺼번에 줄지 나눠서 줄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별 지급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9조 1천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7조 1천억 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을 통한 지원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3월분부터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장 생활이 힘든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이지만 다른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시민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반갑습니다. 운동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거의 한 달째 쉬고 있어서 그런 거 나오면 저희는 좋은데 당장 생필품 구입에 쓰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보탬이 되니까 그래서 필수품 같은 거 살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제 주식이죠, 뭐 먹는 거. 저는 이제 형이랑 같이 사는데 뭐 같이 시장이나 보고 그래야죠, 뭐. 하지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불만도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에요.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나중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일자리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어려운 사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이 그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정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저소득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를 비롯해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박정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나눠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복 지원을 허용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커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지자체의 별도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아직 뭐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를 이제 뭐 제외할지 아니면 제외 안 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겠죠. 중복 지원이 모두 허용되면 포천 시민은 1인당 시에서 4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정부가 주는 25만 원까지 최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정부가 주는 25만 원에 그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격차가 커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우려됩니다. 같은 시민이고 사는 곳만 다를 뿐인데 왜 굳이 차별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 안 해주니까 사람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초 1인당 10만 원과 40만 원을 각각 주겠다고 한 경기도와 포천시는 중복 지급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제 문제는 9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 2차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더 이상 빚을 내지 말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라며 반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9조 1천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추경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깎고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조정을 통해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항목을 시급히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 발동도 제안했습니다. 긴급재정 명령권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에 100조 원을 마련한 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익과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죠. 박재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여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상위 30%를 뺀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이 소득 기준은 월 급여뿐 아니라 아파트나 주식, 자동차 같은 주요 자산도 반영해 정해집니다. 이 식구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지는데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 자산을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의 150% 정도가 소득 하위 70%와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인데요. 아이가 없는 부부입니다. 세금 내기 전 두 사람의 소득이 월 448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월 580만 원 이하까지, 2명 있다면 월 712만 원 이하까지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는 어떨까요?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령받는 연금의 합에 따라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사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소득은 적은 금수저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자산을 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인지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오늘 접속이 폭주해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